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96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풀어가는 해결하는 투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책이고요. 이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두 번째 책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후가 되면요, 지분경매의 세 번째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책을 출판사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디자인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이 4월, 오늘이 21일이니까 아마 한 6월 초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실전반 과정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갖고 합니다. 지분경매와 대부업에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앞으로 할 거고요. 그 책 내용 중에 있습니다. 지분경매와 산림청 임야 매도법, 또 지분경매와 이 법정지상권, 지분경매와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하고요. 지분경매와 또 보상과 관련한 보상경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낙찰가율을 갖고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이런 내용들 6가지를 수록했습니다. 책은 지금 원고는 넘겨진 상태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세 번째 책으로 공부하도록 하는데, 지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세 번째 책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세 번째 책이 나올 때부터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뒤에 5가지로, 또 협상과 관련한 5가지를 이렇게 지금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테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시옷, 이응, 지읒, 치읒2,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분경매를 하는 실전반은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24일, 5일, 6일이죠. 26일하고 또 5월 3일인가요? 이 두 주는 제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전반이 지금 이제 휴가인데요. 5월 10일 날 다시 또 이 실전반이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이 무료 청강 하실 분은요, 5월 10일 수요일 날 무료 청강 신청하셔서 오셔서 지분경매의 소송과 협상, 그리고 지분경매에 많은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공부하는 완전히 이 특수 분야 중에 특수 분야, 지분경매 안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이러한 분야까지 낙찰받아서 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까지 배양시켜주는 이런 실전반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265페이지라는데요.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샀을 때 나머지 이 B가 다 공유자라고 합시다. 나를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B 지분이 나 있는 데까지 다 점유해서 살고 있을 때 다공유자가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임차료 상당의 이러한 그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서로 합의해 가지고 내게 되면은 금혼 합의가 돼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2분의 1 비지분에 가압류를 해놓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박의 수단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집산 채무 의무에 의해서 원고 주소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 관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공유물 분할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참 채무 의무에 의해서 원고 주소지에 관할해서 소송을 하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굳이 피고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고 원고가 서울에 살고 있다 하면 이 원고의 관할, 이 주소지 관할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 한번 했다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그래도 여의치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또 2차로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하는 거고요. 금전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원고 주소지에도 할 수 있고 피고 주소지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의 소송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된 소송을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원고의 아니면 피고의 이렇게 그 주소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병합 청구의 속가 뭐 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일 때 병합 청구의 속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비재산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소송 같은 경우에 되게 많고요. 통상해소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이 소송을 할 때 소장은 이와 같이 넣는 거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 내용 인지라든가 송달료는 제가 자세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소가를 계산하는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알아서 딱 넣으면요 0.1초 만에 이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격을 출력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하면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청구 취지라는 거는 결국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을 내가 먼저 청구하는 겁니다. 피고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피고가 1, 2, 두 명에 있어요. 그래서 피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5,400만 원, 54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해서 같이 또 청구 취지를 하고요. 청구 원인을 또 쓰게 됩니다. 이미 경매에 의해서 매수 받아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받은 소유자인데, 공유자인 이런 그 두 명이 새로 공유자가 됐는데, 내가 산 이 전체 부동산 점유하고 있다, 사용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6분의 3, 내가 산 지분인 6분의 3만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명도하거나 임료를 좀 내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월
4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들은 시세 조사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래서 결국은 나한테 달라. 가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 건물 표시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등본을 보시고요. 여기 되는 형식하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갖고 같이 또 공부하는 거고요.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임차료 청구 내용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저 조금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조정하는 방법들을 바로 우리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실전반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소장 내용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또 보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단추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아 가지고요. 본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 합의 또 아니면은 협상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럭키한 경우다. 어차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내용 증명 보내놓고 가처분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통고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보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여기 같이 이건 두 번째 보낸 내용 증명인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법정이자 12% 추가 산정하고 법무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 이걸 갖다 맨 처음부터 보낸다 그러면요. 양자 간에 그러니까 원고 피고 간에 싸움만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보냈을 때 내용 증명에 대해서 답이 없거나 그럴 때 두 번째 쓰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삼자한테 임대했을 때 월 4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부당이득을 이렇게 주지 않으니 나는 이 계좌로 받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그 법무비용 내지는 부당이득에 관련된 이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낙찰자가 보낸 통지서에 대한 이 통지서에 또 답변이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면 통고서에 대한 답변이다. 46만 6천 원은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 토지 중 뒤편에 사용 가능한 면적이 있으니 지분만큼 사용해라. 법으로 한다면 본인 역시 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기아가 원만한 협의 내용을 제안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낙찰자가 보낸 통지서에 대한 타 공유자의 답변 통지서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또 협의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두 번째 보낸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법을 좀 운운했더니 타 공유자가 뭐 바로 기아가 법으로 한다면 법인 역시 법으로 대응하겠다. 그렇지만은 기아가 원만한 협의를 한다면 제안하면 고려해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타 공유자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법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공유자가 낙찰자와 타 공유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니 낙찰자가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받아 가지고 지분의 가처분을 등재하고 대금 분할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논의 자체 거부하니까 가처분으로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 인용받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 사건의 신청 원인을 보시면요. 이렇게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고 채권자는 이렇게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최근 들어서 대금 분할을 요구했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공유 분할소를 제기할 예정이니 이와 같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으니 그런 내용이에요. 가처분을 타 공유자 지분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보정명령 내용이 채권자의 3개월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하고요. 목적물가액 산정식 제출하고 가처분된 공유지분 기재해라. 판결사항이 아주 경미한 거예요. 결국은 요것만 해주면은 가처분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처분이 가장 이 지분경매 소송을 하시다 보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책 잘 읽어보시면요. 다 진행할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제출했고요. 목적물가액의 공식이고요. 이렇게 대상 공유 지분에 대해서 딱 써서 제출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하고 결정문 받아 가처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을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지분 물건에 점유하고 살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내용증명 발송해서 결국은 또 가처분을 인용받아서 이렇게 내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요 282페이지부터 또 이어서 바로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분경매 밴드예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인데 사례로 풀어본 지분경매 이 책자 있는 이 밴드 찾으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반 과정은요 이와 같이 상당히 보여드리는 거죠.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이어서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진도가 있어서 오늘 입학하고 뭐 졸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전 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이제 공부 내용들, 깊은 공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 또 일일 청강해 보시고 또 등록하셔도 되고요.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정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전반을 녹화해 가지고 5년치를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5월 10일 날 또 오셔가지고 깊은 공부 같이 동참해서 성공 투자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제가 같이 또 공부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